이번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있었던 일인데, 사실 학창시절에 가장 많은 일이 있었고 그만큼 썰도 많지만 글을 써도 된다며 A의 허락을 받은 에피소드는 몇 가지에 불과해. 이렇게 말하니 왠지 봉인이 하나 풀린 것 같은 그런 기분도 드는군. 그날은 폭풍우가 치는 날이었는데, 조금 과장을 하자면 이러다가 시공간이 갈라지는 건 아닌가 싶을 정도로 날씨가 좋지가 않았어. 그때가 여름 장마철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기가 시기인 만큼 귀신 보는 친구 A의 인기도 상한가를 치고 있었지. 안 그래도 공포물이 당기는 계절이 여름인데, 마침 학교에 귀신 본다고 소문난 친구가 있다면 그야말로 인싸가 되는 거였지. 그게 어느 정도였냐면 선생님들조차도 매 시간마다 수업을 조금 빨리 끝내고 A에게 상담을 하거나 썰을 풀어보라고 그럴 정도였으니까. 하지만 A도 나와 비슷하게 워낙 아싸의 끼가 많은 녀석이라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선 말을 잘 못하는 편이었어. 그날은 폭풍우가 몰아치는 날이었고, 하필 반 친구들이 탱탱볼을 가지고 놀다가 전등을 2개나 깨먹어서 뭔가 심상치 않은 분위기가 연출된 상황이었지. 우리 때는 HR 시간이라고 해서 자습을 하거나 담임쌤이랑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간을 때우곤 했는데, 아마 그게 그날 마지막 수업이었을 거야. 역시나 담임쌤은 그날도 자신의 부동산 문제와 자녀의 학업 문제로 A에게 이런저런 상담을 했는데, A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달갑지 않았지만 녀석이 머리가 좋아서 사소한 것으로 쌤이랑 딜을 했어. 쌤. 근데 대가 없이 이렇게 상담받으시면 오히려 결과가 더 안 좋아져요. 쌤은 A의 청소를 빼주거나 따로 간식을 사주는 정도의 특혜를 주었지. 반 친구들이 항의하거나 그런 건 없었는데, A가 친구들에게 재밌고 소름 끼치는 썰들을 많이 풀어줬거든. 그날 그렇게 쌤의 개인 상담이 끝난 뒤 부반장이 A에게 따로 상담 요청을 했는데, 그 내용이 뭔가 심상치가 않았어. 부반장이 무슨 일로 내한테 상담을 다 하노? 실은 내가 요즘 꿈을 너무 자주 꾸는데 그게 너무 이상하다. 그러니까 이상한 꿈을 자주 꾼다는 거지. 그게 뭔데? 진짜 거짓말 1도 없고 있는 그대로 말할 테니까 한번 들어봐 주라. 요즘 이상한 꿈을 자주 꾸는데 꿈에서 보면 아주 오래된 마을 같은 곳이 있어. 근데 거기 안개가 심하게 껴있어서 2m 앞도 안 보일 정도거든. 그리고 일단 꿈을 꾸면 안개밖에 안 보이는데 거기서 그냥 무작정 걷다 보면 마을 표지판 같은 게 나오거든. 근데 왜 이상한 글씨가 피로 쓰여져 있는 거야? 글씨라고? 그 글씨라기보다는 무슨 그림 같은 거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그 표지판을 지나서 안쪽으로 쭉 들어가면 다리가 하나 나오는데 그게 또 엄청 길어. 한 대충 200m 정도? 그걸 건넜어? 아니, 다리가 너무 길고 안개도 너무 심해서 글쎄, 그 다리를 건너려고 걷다 보면 꿈에서 깨더라고. 꿈 내용이 이어지거나 그러진 않고? 이어지진 않아. 근데 꿈을 꿀 때마다 항상 처음으로 돌아가고 다시 그 표지판 지나서 다리 나오고 그래. 혹시
너희 동네나 집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 있어? 아니? 가족이나 친척들 다 멀쩡한데? 네 가족들 말고 그냥 네 사는 집 근처에서 돌아가신 분 있냐고. 잘 모르겠지만 아마 없을걸? 아, 없으면 더 심각한데. 야, 네 이따 우리 집에 좀 올 수 있나? 이렇게 A가 다른 사람을 자기 집에 직접 초대한다는 것은 무속인의 힘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귀신이랑 얽혀 있거나 어떤 일이 있어서 영적인 도움이 필요한 상태라는 거였지. 보통 18이나 9은 사소한 일이거나 거짓말이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그때는 정말 상황이 심각해 보였어. A는 부반장에게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 집에 오라고 하고 이야기를 끝마쳤는데 나와 다른 친구들이 그걸 그냥 보고 넘어가지 않았지. 왜? 뭔데? 내도 좀 알리도. 부반장 니 진짜 주변에 누구 돌아가셨거나 다른 일 있거나 그런 건 아니지? 뭐 찔리는 게 있다거나. 뭐가 찔리는데? 그런 거 전혀 없다. 그렇게 학교를 마친 후 나와 A는 폭풍우를 뚫고 집으로 향했고 아까 부반장과의 일이 궁금했던 나는 녀석에게 말을 걸었어. 야, 뭔데? 아까 뭐 보였어? 반만. 에? 뭐야? 무슨 치킨집이가? 반반 무 많이도 아니고. 뭔 헛소리고? 아, 미안. 그만큼 상황이 심각하단 소리다. 쟤 좀 꼬였다. 꼬이다니? 아, 인간관계 같은 게 뭔가 좀 꼬인 게 있는데. 그니까 뭐가 꼬였는데? 그거다. 강령술. 에? 진짜? 진짜 확실하다. 그러니까 그 저주 같은 거 뭐 그런 거? 아, 그렇다니까. 머리카락이랑 손톱 그리고 곤충이나 뭐 다른 것들도 좀 섞인 것 같았는데. 아, 심각한데. 그러면서 A는 땅만 쳐다보면서 혼잣말을 중얼거리며 집으로 향했고 그 후로 며칠이 지나갔지. 당시 내가 다녔던 학원이 스파르타식이라 방학 때도 숙제가 엄청 많았는데 그걸 해나가는 게 너무 힘이 들어서 부반장의 일을 아예 잊고 있었어. 버티다 못한 나는 방학이 되자 학원을 아예 끊어버렸고 공부가 싫어져서 손에서 아예 놔버렸지. 그러던 어느 날 길을 가다가 우연히 A를 마주쳤는데 A가 집 밖에 멀뚱멀뚱 서 있더라고. 에? 야, 니 날도 더운데 밖에서 뭐하노? 엄마가 좀 나가 있으란다. 손님 와가지고. 에? 너네 안 집에? 좀 보고 그런 거는 다른 집에서 하잖아. 그렇긴 한데 손님이 부반장 왔다. 응? 금마가 누구 집에? 아, 맞다. 그때 난 그제야 잊고 있던 부반장의 일을 떠올렸고 A에게 이런저런 질문을 하면서 A네 집으로 향했어. 그렇게 집 근처에 도착하니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렸는데 집 안에서 밖으로 새어나오는 것 같았어. 야, 이거 부반장 목소리 아이가? 그리고 잠시 후 제발요. 제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니 지금 몰라서 못 나. 그럼 잘못한 거지 잘한 거야? 아니, 돈 준다고요. 그니까 저거 좀 어떻게 해달란 말이에요. 참나. 네가 얼마를 줄 건데, 어?
이거는 1,000억을 줘도 못한다. 알겠나? 다른 무당을 찾아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고 쓱 끄지라. 상황을 지켜보니 A의 어머니는 몹시 화가 난 상태였는데 부반장이 울며불며 A의 어머니에게 매달렸다가 화를 내는 그런 상황이었어. 원래도 부반장과 그다지 친한 사이는 아니었는데 녀석이 문을 박차고 나오면서 딱 마주치니까 상당히 서먹하더라고. 나는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녀석은 그걸 무시하고 가버렸고 나는 A의 어머니에게서 자초지종을 들을 수가 있었지. 사실 부반장에게는 여자친구가 있었는데 초등학교를 졸업한과 동시에 사귀기 시작했고 서로 5년 넘게 사귄 사이라 친구들 모두가 알고 있었어. 학교가 남고였던지라 녀석이 자기를 부반장으로 뽑아주면 돌아가면서 소개팅을 시켜주겠다고 해서 임원딱지를 붙여준 건데 아무튼 문제는 이 녀석이 다른 여자에게 한눈을 팔았다는 거야. 녀석은 그 상대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렸는데 5년 넘게 사귄 여자친구에게 그 사실을 끝까지 숨기고 데이트를 이어나갔다고 해. 그 무렵에 부반장의 여자친구가 어떠한 꿈을 꿨는데 꿈에 두 사람이 조선시대에나 있었을 법한 초가집안에 있더래. 부반장은 자꾸만 밖으로 나가려고 하고 여친이 그걸 말렸는데 부반장이 여친한테 이젠 너 필요 없다고 하면서 결국 그렇게 밖으로 나가버렸고 그러면서 꿈에서 깨어났다는 거야. 그리고 꿈 얘기를 했던 그날 여친은 부반장이 자리를 비운 사이에 우연히 녀석의 휴대폰을 보고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지. 부반장이 상대 여자 이름을 당시 자신과 친하게 지냈던 남자아이 이름으로 저장을 해두었던 탓에 그때까지는 들키지 않고 넘어갔는데 그날 여친이 서로 주고받은 대화 내용을 모두 다 봤다나 봐. 여친이 자리로 돌아온 부반장을 추궁하며 화를 내자 녀석은 적반하장으로 더 크게 화를 냈고 결국 그 자리에서 여친에게 이별 통보를 하고 가버렸다고 해. 그 여친이 예지몽을 꾼 건지 뭔지 되게 신기하다 했는데 여기서 또 문제가 부반장에게 저주를 건 사람이 누구냐 하는 거야. 그 일 이후로 녀석은 밤에 잘 때 가위에 눌리는 것은 물론이고 자꾸만 헛것이 보이거나 악몽을 꾸는 등 여러 가지 일들을 겪었는데 A 어머니는 일단 두 사람에게 가서 진심으로 빌고 사과를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큰 변을 당할 거라고 조언을 해주었어. 하지만 부반장은 반성은커녕 그건 자존심이 너무 상해서 도저히 못하겠다고 했다는데 녀석이 무슨 생각이었는지 사죄고 뭐고 다 필요 없고 돈을 줄 테니까 국 같은 것을 해서 없애달라고 했다나 봐. 여기에 한술 더 떠서 할 수만 있다면 그 저주를 상대방에게 그대로 돌려주라고 했다는 거야.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A의 어머니가 그렇게 부반장을 쫓아버렸던 거였지. 그 후로 방학 내내 부반장을 볼 수가 없었는데 A는 그래도 사람이 일말의 양심이란 게 있는데 녀석이 당사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서 사과하고 잘 살고 있을 거라 생각했어. 그런데 방학이 끝나고 학교에 가보니까 부반장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는 거야. 녀석은 완전히 비쩍 말라서 뼈가 다 드러나 있었고 피부도 완전히 다 뒤집어져서 엉망진창이 돼 있었는데 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고 말을 걸어도 그저 땅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 반의 분위기도 갑자기 심각해졌는데 아이러니한 게 친구들이 당사자인 부반장이 아니라 A에게 가서 어떻게 된 건지 물어봤다는 거지. 그 후로 부반장은 학교에 나오는 둥 마는 둥 하다가 결국 유고까지 당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어떻게 되었는지 듣지 못했어. 나중에 알고 보니 부반장의 어머니가 A의 어머니를 몇 번이고 찾아와서 도움을 청했고 결국 부반장이 오래 사귄 여친과 바람 피운 그 여자에게
각각 찾아가서 석고대죄를 했다는데 그런데도 저주가 심상치 않은 거였나 봐. A 어머니가 이 정도면 저주를 건 사람도 큰일을 당할 거라며 그 사람까지 만나서 중재를 했다는데 그게 누군지는 끝까지 알려주지 않더라고.